1번님, 오늘 카드는 마음을 조금 천천히 열고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락이 없는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남아있을까를 묻고 계시잖아요?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이 사람 마음속에 1번님이 완전히 사라진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이걸 바로 좋은 소식이나 빠른 연락으로 연결해서 보기는 조심스러워요. 마음의 흔적은 남아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상대 안에서 걸리는 것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그 걸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카드를 하나씩 짚으며 차근히 풀어드릴게요. 처음에 사자굿이 보입니다. 사자굿은 관계가 한번 크게 가라앉았던 장면을 보여줘요. 두 사람 사이에 생기가 남아있던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멈춘 듯하고 말이 끊기고 서로의 일상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던 흐름입니다. 1번님 입장에서는 이 침묵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연락이 없다는 건 단순히 휴대폰이 조용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님은 상대의 마음보다 상대의 무반응에 더 많이 흔들리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자굿 다음에 액마기굿이 바로 붙어 있어요. 이 조합은 상대가 아무 생각 없이 멀어진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액마기굿은 막아내는 카드입니다. 감정이 없어서 막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다시 움직이면 본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스스로 선을 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은 1번님을 떠올릴 때 완전히 편안한 마음만 드는 게 아닙니다. 미안함도 있고 부담도 있고 다시 연락했을 때 벌어질 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히 있는 쪽을 선택하지만 그 조용함이 마음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침묵을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책임있게 보여주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카드가 말하고 있는 건 이 사람에게 흔적은 남아있지만 현재는 방어가 더 강하다는 흐름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약합니다. 그래서 1번님이 느끼는 답답함도 맞고 상대가 완전히 비워낸 것 같지는 않다는 감각도 어느 정도 맞아 보여요. 군웅신이 이어서 나옵니다. 군웅신은 자존심과 중심을 세우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도 쉽게 숙이고 들어오는 타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망설이고 1번님이 차갑게 반응하면 자신의 체면이 무너질까봐 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감정은 있는데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고 생각은 나는데 먼저 다가가는 방식이 서툰 사람으로 보여요. 특히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기 입장을 지키는 쪽을 더 익숙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꽤 단단한 척하고 있을 수 있지만 속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홍수마기도 함께 나와요. 이 카드는 감정이 한번 열리면 너무 크게 밀려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말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싶다거나 그립다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운함, 미안함, 오해, 해명하고 싶은 마음까지 한꺼번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연락을 쉽게 누르지 못하는 이유도 보입니다. 가벼운 안부로 시작했는데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까봐 피하는 흐름이에요. 1번님에게는 연락 한 통이면 확인될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그 연락이 다시 관계의 문을 여는 일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 1번님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자굿과 액마기굿, 홍수마기는 모두 감정을 지우는 카드라기보다 감정을 눌러두고 차단하는 쪽으로 익힙니다. 마음은 남아있지만 그 마음이 지금은 흐르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예요. 정말 아무 감정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맑고 버티는 카드가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차갑게 끝난 듯 보여도 속으로는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흐름입니다. 오방기가 다음에 보입니다. 오방기는 마음이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이 사람은 1번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모른 척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있고, 이대로 두는 게 낫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1번님이 아직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마음도 보입니다. 다만, 그 궁금함이 연락으로 바로 이어질 정도로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감정이 동시에 떠 있어서 오히려 아무 행동도 못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1번님이 느끼는 불안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연락이 없으면 사람 마음은 빈칸을 계속 상상으로 채우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잊었을까? 다른 사람이 생겼을까? 내가 혼자만 붙잡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에서 보이는 상대의 마음은 완전한 단절보다는 복잡한 정체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떠난 사람이라기보다 마음이 있는데도 자기 방어와 자존심 때문에 움직임을 멈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1번님이 느끼시는 불안이 근거 없는 상상만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리공주가 나오면서 1번님의 마음도 크게 드러납니다. 이 관계에서 더 오래 품고 더 많이 이해하려 했고 더 조심스럽게 버틴 쪽은 1번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리공주는 버려진 자리에서도 끝까지 길을 찾아가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은 이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편하게 놓지도 못한 모습입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침묵을 단순히 무시로만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혹시 상대에게도 사정이 있을까? 내가 모르는 마음이 있을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해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1번님이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가 마음속에 1번님을 남겨두고 있다고 해서 1번님이 계속 혼자 버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남아있는 것과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의지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는 생각할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고 미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꺼내지 않으면 1번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다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딩은 희망은 있지만 그 희망을 붙잡고 1번님의 시간을 전부 멈추라는 흐름은 아닙니다. 보시함이 이어서 나옵니다. 보시함은 1번님이 상대에게 건넨 마음이 남아있다는 카드예요.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준 것, 상대를 배려한 태도, 서운한 순간에도 크게 무너뜨리지 않으려 했던 마음, 그런 정성들이 상대 안에 기억처럼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1번님을 떠올릴 때 완전히 불편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 한때 마음을 편하게 해줬던 사람, 미안함이 남는 사람으로 떠올릴 수 있어요. 다만 이 기억 역시 지금은 조용히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함은 꺼내서 보여주는 카드라기보다 안쪽에 넣어두는 카드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님이 아무 신호도 받지 못한다고 느끼셔도 그게 곧 상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1번님은 지나간 사람이라기보다 정리되지 않은 사람에 가깝습니다. 싫어서 지운 사람은 아닌데 다시 다가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그 마음을 인정하면 자신이 해야 할 말이나 책임이 생길 것 같아서 피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상대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한동안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거나 1번님의 반응을 궁금해하는 상태로 머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마지막에 대신할머니가 나옵니다. 대신할머니는 감정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좋아한다, 싫어한다로 잘라내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남아있지만 상황이 복잡하고 그리움은 있지만 자존심이 앞서고 미안함은 있지만 행동할 용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1번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느냐고 묻는다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금 당장 연락으로 확인될 만큼 성숙하게 움직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판을 넓게 보면 이 인연은 감정과 상황이 겹겹이 얽혀있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언 카드로는 6번 매창, 아름다운 우정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지금 당장 뜨겁게 밀어붙이기보다 편안한 거리에서 다시 신뢰를 살피라고 말해줍니다. 앞서 본 카드들이 상대 안의 방어, 자존심, 눌러둔 감정을 보여줬다면 매창은 1번님이 그 문을 여는 방식이 감정의 압박이 아니라 부드러운 안정감이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지금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회나 연락을 원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처럼 답을 요구하는 말보다는 상대가 방어를 풀 수 있는 가벼운 안부와 편안한 분위기가 더 맞습니다. 매창은 사랑보다 먼저 사람 대 사람의 믿음, 익숙함, 의리를 회복하라고 말하는 카드입니다.
상대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의 부재라기보다 감정이 커질까봐 막아두는 흐름이라면 1번님이 차분하게 중심을 잡는 태도가 오히려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는 무작정 친구처럼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1번님이 계속 이해하고 받아주기만 하면 관계는 다시 깊어지기보다 애매한 편안함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락을 하더라도 한 번은 담백하게 열어두고 그 다음은 상대가 스스로 움직일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장문의 감정 고백, 서운함을 몰아서 말하는 것, 상대 마음을 확인하려고 떠보는 행동입니다. 이 관계의 조언은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부담 없는 신뢰의 온도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다시 사랑으로 가고 싶다면 먼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정리해드리면 1번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쁘게 꺼내놓고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깊은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자주 열어보지는 않지만 버리지는 못한 기억처럼 남아 있어요. 1번님이 느끼는 그 애매한 감각, 끝난 것 같으면서도 끝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카드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상대는 1번님을 완전히 잊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지만 속에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은 따뜻하게 표현되는 사랑이라기보다 눌러둔 미련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 흔들릴까봐 피하는 방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는 지금의 침묵은 무관심만으로 익히지 않습니다. 침묵 안에 남은 마음이 있고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려는 고집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대의 마음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마음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실제 움직임은 아직 느리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마음을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1번님의 시간을 전부 그 사람의 침묵에 맡겨두는 흐름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는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확인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봐야 하는 카드입니다. 1번님, 지금까지 마음을 지켜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관계의 흐름이 조금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진심은 필요한 시간 안에서 다시 정리되고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랑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편안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마음을 조용히 믿어주세요. 오늘 리딩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월선 영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님, 오늘 카드는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열고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락이 없는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남아있을까를 묻고 계시는데요.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이 사람 마음 안에 이번님이 완전히 사라진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마음은 가볍게 보고 싶다, 연락하고 싶다 정도로만 정리되지는 않아요. 오래 묵은 감정이 있고 풀지 못한 말이 있고 쉽게 꺼내기 어려운 미안함이 같이 얹혀 있습니다. 처음에 해원굿이 나옵니다. 해원굿은 맺힌 감정을 풀어야 하는 카드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이번님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 기억이 마냥 편안한 기억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좋았던 장면만 남아있다기보다 서로 서운했던 부분, 말하지 못한 감정, 끝까지 풀리지 않은 오해 같은 것들이 함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님을 떠올릴 때 따뜻함과 불편함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움이 있더라도 바로 손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보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꺼내면 같이 따라 올라올 감정들이 많아서 멈춰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침묵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연락이 없으면 이번님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건가 나만 남아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원굿이 먼저 나온 흐름은 완전한 무관심보다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 안에서는 아직 한번 제대로 풀어야 할 장면이 남아있어요. 다만 그 장면을 마주하는 용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익힙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편한 매듭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조왕신이 함께 나옵니다. 조왕신은 일상과 집안의 온기, 익숙한 생활의 자리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서 이번님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한동안 자기 일상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사소한 말투, 익숙한 분위기, 하루 중 자연스럽게 떠오르던 자리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님을 생각할 때 아주 큰 사건보다 작고 일상적인 기억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밥 먹다가, 쉬는 시간에 익숙한 장소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시기예요. 하지만 조왕신이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왕신은 따뜻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생활의 무게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 자기 일상, 책임, 상황을 먼저 계산하는 쪽이 강할 수 있어요.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 지금 다시 연락하면 내 생활이 흔들릴까, 다시 관계가 시작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님이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것은 맞아 보이지만 그 남아있는 마음이 아직 안정적인 행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천도제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 카드는 한 시절을 건너가는 흐름을 보여줘요. 두 사람 사이에는 끝났다고 말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시간이 있습니다. 천도제는 마음이 한강을 건너야 하는데 아직 완전히 건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는 이번님을 지나간 인연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리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마음 안에 남은 장면이 또렷해지는 흐름입니다. 잊으려고 했는데 어떤 기억은 더 오래 남고 모른 척 하려 했는데 어떤 이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어요. 천도제는 다시 돌아온다는 확정의 카드라기보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든 정리되어야 한다는 카드입니다. 상대 마음속에 이번님이 남아있지만 그 사람도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다가가야 하는지, 그냥 묻어두어야 하는지, 미안함을 전해야 하는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야 하는지 사이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는 시간은 무심함만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못 정한 정체로 익힙니다. 장독대도 보입니다. 장독대는 오래 묵은 기억과 시간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 관계는 상대 마음 안에서 금방 상하고 버려진 기억이 아니라 오래 두고 묵은 감정처럼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더 깊어진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장독대는 말로 자주 꺼내지 않는 마음, 밖으로 쉽게 드러내지 않는 기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이번님을 자주 표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 안에서 가볍게 다뤘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장독대가 나오면 관계가 오래된 향처럼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매일 생각한다기보다 어느 날 갑자기 뚜껑이 열리듯 기억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평소에는 괜찮은 척 하다가도 익숙한 말, 비슷한 분위기, 함께 나눈 시간과 닮은 장면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님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어요. 완전히 끊겼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남아있을까 싶은 감각, 끝났다고 하기엔 설명 안 되는 잔상이 남아있는 느낌이요. 카드에서는 그 잔상이 상대 쪽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오색 실타래가 나옵니다. 오색 실타래는 인연의 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 마음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 미안한 마음, 자존심, 현실적인 거리감, 다시 엮이면 복잡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요. 이번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움직이지만 그 마음을 따라가려 하면 여러 실이 같이 당겨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은 많아도 행동은 늦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색 실타래 옆에 인연동자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의 끈이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로 익힙니다. 여기서는 이번님이 상대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한때 마음이 닿았고 지금도 그 연결감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은 흐름입니다. 다만 인연동자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연락이 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연은 남아있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다룰지는 상대의 실제 행동과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카드가 보여주는 건 끊어진 선보다 느슨하게 남은 실에 가깝습니다. 비단함도 함께 나옵니다. 비단함은 귀한 기억, 소중한 약속, 쉽게 남에게 꺼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줘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이번님은 함부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넣어둔 기억에 가깝습니다. 표현이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안쪽에 넣어두고 혼자 확인하는 쪽일 수 있어요.
이번님과 나눈 말, 분위기, 그때의 감정이 작은 함 안에 접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함은 닫혀 있으니 지금 당장 그 마음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방울끈이 나옵니다. 방울끈은 연결고리와 소통의 시작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완전한 무소식으로만 끝나기보다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작은 신호가 생길 여지를 남겨둡니다. 다만 이 신호가 아주 빠르고 강하게 온다고 보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방울끈은 큰 선언보다 작은 흔들림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이번님의 소식을 보거나 문득 확인하고 싶어 하거나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는 식의 흐름이 먼저 보입니다. 실제 연락까지 이어지려면 그 사람이 자기 안에 해원국과 천도제를 지나야 합니다. 조언 카드로는 17번 매화, 빼앗긴 사랑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이번님이 지금 이 관계를 감정만으로 붙잡기보다 현실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나온 흐름처럼 상대 마음 안에 이번님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매화는 그 마음 주변에 불안정한 요소가 끼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요소가 꼭 새로운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3자의 시선, 상황의 방해, 상대의 우유부단함 혹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를 아직 생각하나 보다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 만큼 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 있나를 봐야 합니다. 상대가 그리움이나 미안함을 품고 있어도 행동이 애매하면 이번님 마음만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매화는 질투심이나 불안 때문에 먼저 흔들리는 쪽이 더 지치기 쉬운 카드입니다. 상대의 소식을 캐묻거나 다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떠보는 행동은 오히려 이번님을 더 불리한 자리로 몰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하게 된다면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담백하게 안부 정도만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대가 실제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차분히 봐야 합니다. 이 관계는 인연의 끈이 남아 있어도 애매한 감정만으로 다시 이어지기에는 조심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번님이 붙잡아야 할 것은 상대의 희미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관계의 기준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경쟁하려는 마음, 확인받으려는 집착, 그리고 상대의 작은 신호 하나에 내 하루 전체를 맡기는 태도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빼앗기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나를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먼저 서세요. 정리해드리면 이번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가볍게 스쳐간 기억이 아니라 풀지 못한 감정과 오래 묵은 정서가 함께 남아있는 흐름이에요. 회원국과 천도제는 아직 건너지 못한 감정을, 조왕신과 장독대는 일상 속 깊이 묵은 온기를, 오색실타래와 인연동자는 복잡하지만 끊기지 않은 연결감을, 비단함과 방울끈은 닫혀 있지만 언젠가 작은 신호로 이어질 여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는 이번님을 떠올릴 때 편안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미안함, 그리움, 부담, 복잡함을 같이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는 지금의 침묵은 완전한 무관심이라기보다 감정을 꺼내기 어려워서 멈춰있는 침묵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과 실제 연락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상대의 말보다 실제 움직임이에요. 이번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속도는 빠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이번님도 그 사람의 속도에 내 하루를 다 맞추기보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자리에서 이 흐름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번님, 지금까지 이 마음을 안고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은 결국 제 모습을 드러낼 자리를 찾아갑니다. 앞으로 이번님께 올 인연은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다가올 거예요. 오늘 리딩이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월선 영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 오늘 카드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아주 조용하게 열립니다. 연락이 없는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남아있을까를 묻고 계신데요.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이 사람 마음 안에 3번님은 완전히 지워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마음은 밖으로 쉽게 드러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말보다 숨김이 강하고 행동보다 기다림이 길고 감정보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기운이 더 크게 보입니다. 처음에 부채가 나옵니다.
부채는 막힌 공기를 바꾸고 답답한 흐름을 환기시키는 카드예요. 두 사람 사이에 한때는 감정이 꽤 답답하게 고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연락을 하고 싶어도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았거나 서로가 원하는 타이밍이 어긋났거나 마음은 있는데 표현 방식이 달라서 답답함이 쌓인 흐름입니다. 3번님 입장에서는 상대가 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지, 왜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지 계속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먼저 나온다는 건 이 관계가 완전히 멈춰 있다기보다 한 번은 흐름이 바뀔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변화가 아주 빠르고 직접적인 연락으로 바로 나타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 마음은 지금도 어딘가 답답한 공기를 품고 있어요. 3번님을 떠올릴 때 시원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쪽이 살짝 흔들리고 뭔가 말하지 못한 게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 미륵불이 나옵니다. 미륵불은 기다림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서 3번님은 과거에만 갇힌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거나 행동하는 모습은 느릴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나간 일로 넘기려 했더라도 나중에는 그때 내가 조금 다르게 했어야 했나,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하는 식으로 마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미륵불이 나왔다고 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마음속에 3번님이 남아 있어도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움직일 만큼 감정이 정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미륵불은 시간의 카드를 닮아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니지만 현실의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막도 함께 나옵니다. 장막은 가림막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많이 숨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별일 없는 척하거나 이미 정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쉽게 보여주지 않는 감정이 남아 있어요. 특히 3번님에게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본인이 약해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줄이고 반응을 감추고 일부러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장막이 나올 때는 3번님도 상대 마음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락이 없으니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가려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려진 마음이 있다고 해서 3번님이 계속 추측만 하며 버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를 움직이는 건 결국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마음은 남아 있어도 행동이 없다면 3번님에게는 여전히 기다림이 남습니다. 우물이 이어서 나옵니다. 우물은 아주 깊은 감정과 말하지 않은 속마음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서 3번님은 얕게 스쳐 지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깊은 곳에 남아있는 기억에 가깝습니다. 자주 꺼내지는 않지만 한 번 생각이 시작되면 꽤 오래 머무는 사람으로 보여요. 특히 밤이나 혼자 있는 시간에 3번님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하다가 조용한 시간에는 마음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오래 묻어둔 감정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우물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안쪽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무반응을 너무 단순하게 차가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물의 마음은 밖으로 흐르는 물이 아니라 안쪽에 고인 물입니다. 그래서 3번님이 확인하기 어렵고 상대도 쉽게 꺼내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음은 깊은데 표현은 낮고 흔적은 남았는데 행동은 느립니다. 비단도 나옵니다. 비단은 귀하게 여긴 마음, 아름답게 남은 기억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서 3번님은 부정적인 기억만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았던 장면, 예뻤던 순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 함께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번님을 떠올릴 때 아쉬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때 정말 좋게 보았던 사람이라는 인식도 같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비단은 쉽게 막 쓰는 물건이 아니죠. 귀한 만큼 접어두고 함부로 꺼내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3번님은 가볍게 흔들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책임 있게 다가오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 마음속에 3번님이 예쁘게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마음이 현재의 연락으로 바로 연결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왕굿이 이어집니다. 조왕굿은 생활의 안정, 익숙한 관계의 온기, 마음을 다시 데우는 흐름을 보여줘요. 이 사람은 3번님을 떠올릴 때 아주 극적인 장면보다 일상적인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같이 나눈 말투, 편하게 느꼈던 분위기, 소소한 대화, 별것 아닌데 마음에 남은 순간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연락이 끊긴 뒤에도 그 공백이 한동안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항굿은 또다시 안정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모님과의 관계에서는 편안함과 긴장이 동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이 깊어질수록 불안도 커졌고 다시 다가가자니 책임져야 할 감정도 커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제동자가 나옵니다. 제동자는 작은 기쁨과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불씨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 완전히 닫힌 관계라기보다 작은 신호나 가벼운 움직임이 생길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소식을 확인하고 싶어 하거나 3번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거나 마음속으로 다시 말을 걸어볼까 생각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제동자는 아직 작은 불씨입니다. 큰 불로 번지려면 상대의 실제 선택이 필요해요. 마지막에 방석이 나옵니다. 방석은 자리와 기다림, 머무는 마음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3번님을 위한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활짝 열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앉아있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 아직 치우지 못한 자리, 그러나 지금은 비어있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먼저 박차고 나오는 힘이 약할 수 있어요. 생각은 많고 감정은 남아있지만 지금 당장 큰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자기 자리에서 오래 바라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조언 카드로는 33번 은대선, 추억으로 남은 사랑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3번님이 이 관계를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남아있는 여운의 의미를 차분히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앞선 카드들이 상대 마음속에 3번님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흐름을 보여줬다면 은대선은 그 마음이 현재의 행동보다 기억과 그리움 쪽에 더 가까울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3번님은 시간이 지나도 문득 떠오르는 애틋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기억이 아름답다고 해서 곧바로 다시 이어지는 사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상대 마음속에 남은 흔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이 관계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지입니다. 상대가 보고 싶어 하거나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 마음을 현실로 꺼낼 용기와 행동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연락을 재촉하거나 마음을 확인하려 들수록 이 관계는 더 애틋한 추억으로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조언은 상대를 기다리며 내 시간을 멈추기보다 이 관계에서 충분히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온다면 감정부터 쏟아내기보다 상대의 현재 태도와 책임감을 차분히 확인하시고 연락이 없다면 그 침묵을 내 가치의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피해야 할 것은 지난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의미를 덧붙이는 것, 작은 신호 하나로 모든 기대를 다시 키우는 것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추억은 소중히 접어두되 내 삶은 오늘 쪽으로 다시 걸어가세요. 정리해드리면 3번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채와 미륵불은 아직 움직이지 못한 가능성을, 장막과 우물은 숨겨두고 깊이 눌러둔 감정을, 비단과 조항굿은 아름답게 남은 기억과 일상의 온기를, 제동자와 방석은 작은 불씨와 아직 치우지 못한 자리를 보여줍니다. 다만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과 지금 당장 확실한 연락이 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관계를 다시 살리는 건 마음의 깊이가 아니라 행동의 선명함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사모님, 이 마음을 지켜오신 시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지금 당장 답이 보이지 않아도 3번님의 진심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3번님을 더 편안하게 아껴줄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거예요. 오늘 리딩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선 영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오늘 카드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연락이 없는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남아 있을까를 묻고 계시는데요.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 사번님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완전히 희미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장면, 어떤 말, 어떤 느낌으로 아직 꽤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은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쪽이라기보다 생각하고 살피고 신호를 기다리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마음은 남아있지만 표현은 조심스럽고 관심은 있지만 먼저 꺼내기까지는 망설임이 있습니다. 처음에 선녀가 나옵니다. 선녀는 끌림과 아름다운 인상, 마음에 남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사번님은 무겁고 불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때 예쁘게 보였던 사람, 마음이 갔던 사람, 쉽게 잊히지 않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말투든, 표정이든, 사번님만의 느낌이 상대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번님을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글문도사가 나옵니다. 글문도사는 생각과 기록, 말로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올라와도 바로 표현하기보다 머리로 먼저 정리하는 쪽이에요. 연락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떠올라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지금 보내는 게 맞는지 계속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멈춰 있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과 연락을 보내는 용기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글문도사가 나오면 상대가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겉으로는 조용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혹시 내가 잘못 말하면 더 어색해질까봐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사번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연락이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키는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살도 함께 보입니다. 문살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이 사람 마음 안에 사번님이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바깥으로 바로 내보내지는 않고 있어요.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일상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사번님을 들여다보는 마음이 남아 있어요. 직접 다가가기보다 멀리서 살피는 흐름입니다. 소식을 확인하고 싶거나 사번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거나 우연이라도 흔적을 보고 마음이 멈추는 장면이 보입니다. 문살이 나올 때는 겉으로 보이는 거리감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보고 있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시선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문살은 어디까지나 경계입니다. 이 사람이 사번님을 보고 있다고 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관심은 남아있지만 선을 넘는 행동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국거리도 나옵니다. 국거리는 멈춰있던 판이 다시 움직이는 기운을 보여줍니다. 이 관계가 완전히 죽은 분위기라기보다 어떤 계기만 생기면 다시 말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남아있어요. 다만 국거리는 한 번에 결론이 나는 흐름이라기보다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카드예요. 처음부터 진지한 고백이나 확실한 결론이 오기보다는 작은 반응, 가벼운 말, 우연한 소식 같은 식으로 분위기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번님이 느끼는 감각도 여기와 닿아 있어요. 완전히 끝났다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남아있고 상대도 나를 다 잊은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선녀와 문살, 국거리가 함께 나오면 끌림은 남아있고 서로를 의식하는 기운도 남아있지만 아직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주변을 맴도는 흐름으로 익힙니다. 방울이 이어서 나옵니다. 방울은 신호와 알림, 마음을 깨우는 소리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사번님에 대한 생각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올 수 있어요. 평소에는 덮어두고 있다가도 어떤 말이나 장면을 보고 마음이 울리는 식입니다. 방울은 큰 행동보다 먼저 작은 자극을 말합니다. 다만 방울이 있다고 해서 바로 확실한 연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울은 시작의 소리이지 이미 도착한 결론은 아닙니다. 향도 함께 나옵니다. 향은 연결과 여운, 멀리 퍼지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연락이 끊겨도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은은하게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에게 사번님은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문득문득 향처럼 떠오르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향이 나오면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보이지 않는 연결감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향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번님 입장에서는 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사번님 혼자 계속 붙잡고 감정적으로 소모하는 흐름은 조심해야 합니다. 붓도 보입니다. 붓은 쓰지 못한 말, 남은 문장, 전달되지 않은 생각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사번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예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을 꺼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붓이 나온다는 건 상대가 마음을 언어로 정리하려는 흐름은 있지만 아직 종이에 내려놓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이 곧 행동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가 문장을 품고 있어도 실제로 보내지 않으면 사번님에게는 여전히 침묵입니다. 마지막에 신호동자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소식과 신호, 작은 움직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번님 카드에서는 다른 선택지보다 연락의 신호가 비교적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만 이 신호는 아주 강하고 확정적인 약속이라기보다 조심스러운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사번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흔적, 소식을 확인하려는 움직임 또는 짧은 말 한마디처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언 카드로는 31번 두양, 지조 있는 사랑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사번님이 이 관계에서 마음을 가볍게 흔들지 말고 자신의 진심과 품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앞선 카드들이 상대 마음속에 사번님이 아직 남아있고 작은 신호의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줬다면 두 양은 그 흐름을 급하게 잡아당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오래 남는 마음일수록 서두르면 흐트러지고 조용히 지켜야 더 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번님은 말하지 못한 문장처럼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쉽게 다가오기 어려운 거리와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도 사번님이 먼저 감정을 쏟아내며 확인하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보내는 신호가 단순한 호기심인지 진심 있는 움직임인지 차분히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을 하더라도 짧고 담백하게 내 마음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편안한 문을 열어두는 정도가 좋습니다. 상대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면 바로 모든 마음을 열기보다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기다릴 수는 있지만 기다림이 사번님의 하루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할 것은 상대의 작은 반응 하나에 의미를 크게 붙이는 것, 일부러 차갑게 굴며 자존심 싸움을 만드는 것, 불안해서 먼저 관계의 결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번님은 이미 상대 마음속에 흔적을 남긴 사람이니 이제는 더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오래 남을 마음일수록 품위 있게 지켜야 다시 볼 때도 후회가 없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사번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선녀는 좋은 인상과 끌림을, 글문도사와 붓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말과 망설임을 보여주고, 문살은 멀리서 살피는 마음을, 굳거리는 멈춤판이 다시 조금씩 움직일 여지를 보여줍니다. 방울과 향은 마음 안에서 울리는 신호와 은은하게 남은 여운이고, 신호 동자는 실제 소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가능성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부딪히는 방식보다 조심스럽게 살피는 쪽이고 자신의 감정을 들키는 걸 쉽게 허락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요. 마음은 남아있지만 표현은 늦고 신호는 있지만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관계의 방향은 결국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흐름이니 지금은 큰 확신보다 작은 신호를 차분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사번님, 지금까지 이 마음을 품고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 오셨습니다. 답이 더디게 오더라도 사번님이 지켜온 진심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번님께 다가올 인연은 지금보다 더 분명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곁에 머물 거예요. 오늘 리딩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선 영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